다들 옥상으로 올라가요. 가스 테러 현장에서 대피 중인 시민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부는 드론 산업을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최근 드론이 비행금지 구역을 승인 없이 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으로 건물 주변에서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시야가 하나 더 늘었다고 해서 서드아이, 제3의 눈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카메라가 달린 작은 비행체 드론이 나오면서 우리 삶의 형태 또 산업의 구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드론을 4차 산업의 한 갈래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드론 산업을 보는 새로운 시각, 오늘 PK 경제토크 황광명 신라대 교수와 뒤집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게 드론은 애들 장난감이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많죠.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수천억 대 달하는 산업용 장비까지 맞습니다. 예, 폭이- 산업용, 군사용 장비까지 이야기를 네. 할 수 있죠. 많이들 좋아하시죠. 예, 유명하지 워낙 않습니까? 옛날 사람이긴 그렇죠. 하지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마리를 먼노가 어릴 때 이제 첫 번째 이제 공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근수 공장에서 일을 해요. 공장 여공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맞습니다. 군수 공장이었군요. 우리 화면을 보면 저기 네네. 있는데 저게 이제 무인 비행체에 들어가는 아하. 그게 블레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아, 일종의 그러면 그 초창기의 드론이라고 봐도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드론 산업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마리를 먼노를 빠질 수가 없고요. 네네. 그 이분이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할리우드에 네. 있는 이제 사진 작가들이 와, 네. 예쁘다. 그래가지고 데뷔가 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네. 저 사진을 찍으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 사람인 건 제가 알겠는데 미국의 네. 제40대 대통령 레이건입니다. 그때 군인이었죠. 예, 대위였습니다. 아하. 1944년도에 네. 저렇게 해가지고 드론 산업에 획기적으로 유명한 사람 두 명이 레이건 대통령과 금방 우리가 본 마를린 몰러였네요. 맞습니다. 예. 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그렇죠. 시질과 날줄로 이렇게 겹치는 모양입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초창기는 그랬고 또 네. 조금 전에 말씀한 군사용부터 그렇죠. 장난감까지 예. 뿐만 아니라 조금 정리를 해주시자면 일단은 드론 영역이- 산업이 이제 우리가 요즘 5G 시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동통신 기술이 늘어났고 네. 그리고 배터리가 향상됐겠죠. 네. 그리고 우리 KNN도 마찬가지지만 카메라 기술, 어허. 영상 송수신 기술, 네. 그리고 우리 부산이 자랑하는 또 탄소 섬유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네.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드론의 하나의 플랫폼이 네. 21세기를 넘어오면서 산업으로서 우뚝 서게 된 거죠. 화면에 방금 나오듯이 저런 거의 전방위적인 영역에 드론이 다 활용되고 있네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이제 농사용 드론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네. 이동 수단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드론 택시도 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게 저 세계 드론 시장에 대한 데이터도 이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규모도 그렇죠. 많이 커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국토부 자료를 보면은 네. 우리나라가 2016년도에 한 700억 정도에서 네. 2022년에 1조 4천억으로 늘어날 거다.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 우리나라 시장이.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시장은 한 10년 뒤에 한 90조 원 정도 될 거다.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예측하네요. 또 이제 외국에 있는 자료를 보면요. 네네. 2023년에 115억 달러. 우리나라는 한 17조에서 한 20조 정도 보는 거죠. 불과 한 4년쯤 뒤에. 예. 근데 네. 이게 시장 규모가 좀 이게 다른 이유는 예측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수요 기간별로 이거 예측할 수 있는 사이즈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나.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네. 성장을 하고 있다. 그것도 급성장하고 있다. 급성장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국가 R&D 혁신 그렇죠. 과제로 해서 한 네, 2조 원대 국가 투자를 R&D 하겠다 이런 투자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부 대책이 좀 세워진 모양이죠. 우리나라 국가 R&D 예산이 네. 1년에 한 2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전체가요. 이제 올해는 이제 우리 이번 정권에서는 네. 좀 더 내년도 2020년도는 조금 두 자릿수로 늘려가지고 네. 한 24조 원, 24조 원 중 대단한 금액이죠. 사실 우리 그렇네요. 1년 예산이 한 500조, 내년에 수표 예산 한 513조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면 내년에. 거의 한 네. 4% 정도 네. 차지하는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요즘 우리 일본하고의 그런 관계학회 때문에 기초 소재 부품 산업 역량을 강화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정비 분야 핵심 인력을 해서 당연히 이제 바이오 헬스 시스템 반도체 네. 주루주루 나오는데 그 중에 한 7번째 들어가는 게 드론 산업을 정부에서 예측을 했어요. 육성을 그래도 하겠다. 10위 안에 들어갔네요. 10위 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신산업, 스마트 공장, 아하. 스마트 팜도 네. 나오고 하는데
뭐 스마트 시티도 나오고 나서 그 다음번에 이제 아마 선도산업 8대 선도산업 안에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투자를 받아서 제대로 일을 할 만큼 새로운 개발을 할 만큼 국내에 뭐 들어온 산업의 현재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에서는 이런 걸 투자하려고 중소기업과 네. 대학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한테 지원하려는데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하.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시스템 반도체 예산으로 간다든지. 돈을 줄래도 돈을 받을 사람이 없네요. 그렇죠. 뭐 우리 지금 시장, 우리 산업 규모나 수준이 그 정도인가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2016년 지금 네. 29년을 오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네. 그 드론 산업 규모가 한 800억 정도, 700, 800억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드론 산업의 전체 규모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요? 네, 7, 800억이면 우리 네. 부산 사이즈만 봤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 네. 한 40억에서 한 50억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뭐 특성화 고등학교, 드론 그렇죠. 학과들이 이 줄줄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나 네. 이 전문학교에서 개설된 커리큘럼을 봤는데 네,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제 오퍼레이팅, 운용에 대한 걸 합니다. 드론을 조정하고.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향후에는 사람이 직접 날릴까? 기술이 그거 안 될까? 네.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비가시권 비행. 사람이 안 날리고요. 네. 우리가 제어를 통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우리가 동선을 찍어주면 인공지능으로. 당연하죠. 네. 지가 날아가면서 피해가면서 네. 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설치된 그 드론 고등학교 드론 관련 학과들은 결국은 미래 드론 산업의 한 부분으로 더 자리 잡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렇죠. 너무 네. 이제 이슈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나. 그게 트렌드 하니까 네. 학생들이 이 드론 배우고 싶다. 근데 사실은 드론 조작하는 거는 3주 과정입니다. 좀 아쉬운 점은 그러면 이 드론을 조종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그렇죠. 드론을 만드는 그렇죠. 네. 한때 우리 2017년쯤이었습니다. 부산시도 신산업으로 그렇죠. 우리 지역 내에서 드론 산업을 육성하겠다 선언을 하고 한 200억 정도를 몇 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겠다 이야기했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투자를 했겠습니까? 투자는 안 한 것 같고요. 아, 네. 그게 제가 보기엔 아까 핵심 부품이 아까 드론을 보면 플라이팅 컨트롤 FC라고 그럽니다. 네. FC. 두 번째가 모터. 네. 그다음에 배터리. 네. 그다음에 탄소 섬유 기반한 전체 프레임이 있습니다. 몸체가 될 거고요. 몸체가 되겠죠. 네. 프레임이 있는데 과연 우리 부산이 이 네 개 중에서 어느 분야를 선점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볼 수 있죠. 근데 네. 모터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 수많은 강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맞으니까요. 당연하죠.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도 드론 산업을 말로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드론 학과를 또 만들어야 될 테고 산업적인 제대로 된 접근도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네. 사실은 좀 접근이 좀 우리가 이상하게 간 게 드론 타니까 사람들이 날릴 줄은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교육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도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배터리 분야든 아니면 FC 분야든 바로 상용화해서 뭘 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술 축적을 조금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선기계산업이 또 특히 우리 부울 지역에 집중되어 맞습니다. 있으니까 드론과 충분히 관련된 가능하죠. 육성을 위한 새로운 한번 설계도를 그리고 맞습니다. 청사진을 예. 만들어 보는 것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네. 한편으로는 참 드론 때문에 정말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뭐 중동에서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중동에서 폭탄 나르는 드론 이야기도 지금 네, 나오고 들어가 있고요. 있고요. 네. 예,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이슈가 된 거는 네. 크게 한 3가지 이슈가 생겼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영국 게드윅 공항하고 네. 히드로 공항에 불법 드론이 침입을 하니까 네. 또 불법 드론 날린 이 친구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못 잡았죠. 잡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날려버린 거예요. 아. 영국에서 런던에서 어디가 또 유럽으로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네. 공항이 폐쇄가 2박 3일 돼버린 거예요. 아하. 우리 김해 공항 2박 3일 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큰일 나죠. 우리나라가 네. 뒤집어지거든요. 네. 영국 뒤집어졌거든요. 아. 그 사건 하나. 두 번째가 이제 일본에서 셰슘 테러 총리 관저실 위에 네. 셰슘을 단 드론이 떴던 거예요. 발암물질 아닌가요? 발암물질이죠.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사건들 하나 있었고 네. 중동이나 그리고 남미에 대통령 연설할 때 드론이 침입해서 공격하려고 했던 네. 그런 사건들 많이 일어났죠.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뭐 고리원전 국가 아,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 우리 지역의 국가 1급 보안 시설입니다. 네네네. 고리원전에 드론에 뚫렸다 이런 이야기 네.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은 고리원전은 1급 보안 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3.7, 3.8km 정도는 네. 금지 구역입니다. 비행 금지입니다. 어떤 비행체도 드론을 포함한 금지입니다. 네, 들어와서는 안 된다. 9.3km까지는 18km까지는 네. 비행 이제 자제? 비행 금지 제한? 제한 구역인 아, 거죠. 네. 그 제한 구역이면 내가 날리고 싶으면 onestop.gol.kr이라고 국토부 네. 사이트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이 영상 촬영을 해야 된다 하면 신청 허가를 따라서 네. 항공청에서 허가를 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 우리 드론들이 이 금지 구역에 네. 불법 드론이 출몰한 사건이 나타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 향토사단인 53사단에서 레이더로 네, 비행체들을 감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거기에는 감지가 안 됐습니까? 드론이 운용되는 이제 RF 주파수 네. 대역과 네. 지금 이제 군에서 이 관리하는 주파수 대역이 좀 일단 다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또 빠르지 않습니까? 네, 드론이. 속도가 뭐 좀 레이싱 하시는 분들은 100km 넘어갑니다. 100 아니 30km 되고요. 네. 시속. 그리고 이제 보통 한 60에서 80km 정도 되는데 쉬 지나가니까 네. 육안으로는 안 보입니다. 드론을 운영하시는 분 잘 알시겠지만 100m 올라가면 안 보여요. 네.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여요. 근데 밤이니까 불이 반짝반짝했겠죠. 아, 그러니까 경찰이나 군에서 저 네. 뭐지? 드론이네.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험한 지역에. 그래서 그러면 알게 된 거죠. 지금 이제 고리원전에서 그런 드론을 감시하고 감지하고 그리고 네.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레이더를 갖추고 있습니까? 검토는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네. 우리 53사단이나 이 원전에서 안 하지는 않았어요. 네. 이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지금 뭐 언론에 나온 건 한 몇 번인데 실질적으로 몇 년 전부터 이런 사건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일들이 많을 수도 많을 수 있겠죠. 있죠. 그래서 네. 이스라엘에 있는 레이더 기반의 네. 이런 불법 드론을 디텍팅할 수 있는 장비 도입권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반경이 한 3km 정도 되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60억 이상 80억 됩니다. 아, 그 감시하는 데만요. 예, 그래서 네. 아마 하게 되면 우리 고리원전만 하더라도 네.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되지 네. 않을까라는 예산서를 갖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원전에서도요. 이 사태 터지기 전부터 53사단은 그 전부터 네. 이 불법 드론을 날리는 사람을 잡으려고 네.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못 잡았죠. 노력만 했어요. 잡을 수가 잡을 수가 없는 시스템적으로 상황이죠. 현재로는 예, 잡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돈이 200억이든 얼마가 들든 간에 그렇죠. 고리원전이 맞습니다. 뚫리면 거기에 드론에 폭탄을 싣고 만약에 이거 뭐 네. 상상하기도 싫은 이야기지만 폭탄을 싣고 접근했을 경우에를 감안하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쓰는 네. 뭐 중국의 D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면요. 네. 그 드론은 페이로드 뭔가를 들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륙 중량인데 네. TNT를 뭐 예를 들어서 한 500g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아, 그거를 네. 떨어뜨렸다. 아유. 상상 힘들죠. 500g 정도는 다 터지는 거죠. 예. 폭약이요. 드론이 시민들의 네. 안전을 위협한다는 뭐 이런 우려는 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예. 그러면 이거 규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동차 참 편하죠. 네. 자동차 때문에 1년에 사망 사건으로 일어나면 사망자 숫자가 네. 거의 4,000명씩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예, 우리나라에서요. 네. 그럼 4,000명 죽는다고 자동차 안 타야 되겠습니까? 타야 돼요. 타야죠. 네. 우리가 안전하고 다양한 정책적인 네. 보안적인 안전 뭐 관련된 프로그램들만 있으면 자동차 더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마찬가지예요. 뭐 저기 빈대 잡으려고 초가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너무 과도한 규제 정책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관리 감독하에서 자동차들을 어느 정도 지도 관리할 수 있는 네. 그런 정책들 쉽게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는요. 12km 이상 네. 또는 상업용 드론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등록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250g에 있는 모든 기체에 대해서 등록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보험도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우리가 자동차도 보면 자동차 신차를 하면 우리가 출고받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가가지고 면허증 번호판을 받아야지만이 네.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네. 구매를 하는가 동시에 번호판을 허가를 받고 네. 그 번호판을 잘 보이게끔 드론의 측면에다가 네. 부착을 하셔야 됩니다. 부착게끔. 그리고 네. 일몰 후에는 지금 현재 불법이거든요. 네. 하지만 야광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보이게끔 누가 네. 어떤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KNM 뭐 7777 네. 하면 그 번호를 가입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고발을 이 불법 지역에다가 날리면 안 되니까 고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신고를. 그러면 그 신고를 보고 어떤 사람이 날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추적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결국은. 예, 네. 두 번째 보험도
100% 가입을 하셔야 네. 되는 거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손살같이 드론같이 날아갔습니다. 시간이.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계 또 산업계, 우리 행정이 우리 드론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기초 원천부터 다져 올라가자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한다. 우리도 해야지. 산업 규모가 크고 유망 산업임이 우리가 해야지.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철학을 가지는 정책. 네. 그리고 이제 무조건 따라가는 정책이 아닌 네. 지역 수요 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고 네. 지역 수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좀 집중적인 투자, 네. 장기간에 우리 한 1, 2년 만에 뭔가 네. 성과를 내겠다. 그게 네.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기초 육성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네. 그런 산업에 좀 집중적인 투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 양성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저기 오늘 저 드론의 산업적인 영역 네. 그리고 또 안전과 관련된 드론의 문제 같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